사람들이 이 브랜드에 열광하는 모습을 보면 마치 사이비 종교 집단을 보는 것 같다는 말이 나옵니다. 매장 직원을 판매원이라 부르지 않고 에듀케이터라고 부르며 쇼핑백에는 물건 대신 당신의 인생을 바꾸라는 철학적인 문구가 가득 적혀 있습니다. 애플 매장보다 평당 매출이 높다는 전설적인 브랜드 바로 룰루레몬 이야기입니다. 도대체 쫄바지 하나가 뭐라고 전 세계 여성들은 이 브랜드에 맹목적인 충성심을 보이는 걸까요? 지금은 수십조 원의 가치를 가진 거대 제국이 되었지만 그 시작은 땀냄새 나는 요가 교실 구석에서 40대 남자가 했던 아주 엉뚱한 상상에서 비롯되었습니다. 룰루레몬의 창업자 칩 윌슨은 원래 서핑과 스노우보드 의류를 만들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1980년대 웨스트비치라는 브랜드를 운영하며 일본과 미국 시장에서 꽤 큰 돈을 벌었습니다. 하지만 1990년대 후반이 되자 스노우보드 열풍은 식어갔고 사업가로서의 감각이 남달랐던 그는 직감적으로 다음 트렌드를 찾아 헤맸습니다. 그러던 중 등 통증을 치료하기 위해 우연히 찾은 요가 교실에서 그는 완전히 새로운 세상과 마주하게 됩니다. 당시 요가는 지금처럼 세련된 운동이 아니었습니다. 지하실에서 향을 피우고 명상을 하는 히피들의 전유물처럼 여겨졌습니다. 하지만 칩 윌슨의 눈에는 그 칙칙한 교실 속에서 빛나는 다이아몬드 같은 기회가 보였습니다. 요가 수업을 듣던 그는 운동 자체보다 수강생들이 입고 있는 옷에 주목했습니다. 당시 여성들은 요가를 할 때 헐렁한 면 티셔츠나 춤출 때 입는 얇은 스타킹을 입고 있었습니다. 면 티셔츠는 땀을 흘리면 축축하게 젖어 몸에 휘감겼고 얇은 스타킹은 스트레칭을 할 때마다 속살이 비쳐 민망한 상황을 연출했습니다. 나이키나 아디다스 같은 거대 스포츠 브랜드들은 땀 흘리는 남성들의 스포츠에만 집중하느라 이런 섬세한 불편함을 전혀 신경 쓰지 않고 있었습니다. 그들이 내놓은 여성복은 그저 남성복 사이즈를 줄이고 색깔만 분홍색으로 바꾼 수준이었습니다. 칩 윌슨은 이 지점에서 확신했습니다. 여성의 몸을 제대로 이해하고 만든 기능성 요가복이 나온다면 시장을 뒤집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입니다. 그는 단순히 옷을 만드는 것을 넘어 타겟 고객을 아주 구체적으로 설정했습니다. 그는 32세의 전문직 독신 여성이라는 가상의 인물을 만들고 그녀에게 오션이라는 이름을 붙였습니다. 오션은 연봉이 1억 원이 넘고 콘도에 살며 여행과 유행을 즐기는 자신감 넘치는 여성입니다. 그녀에게 중요한 것은 가격이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회사에 입고 가도 될 만큼 세련되고 퇴근 후 바로 운동을 하러 가도 완벽하게 기능하는 옷을 원했습니다. 칩 윌슨은 오직 이 오션 한 명을 만족시키기 위해 1998년 밴쿠버의 한 건물 2층을 빌렸습니다. 낮에는 옷을 디자인하고 밤에는 집기를 치워 요가 수업을 하는 이 기묘한 공간에서 전 세계 패션 시장을 뒤흔들 룰루레몬의 역사가 시작되었습니다. 칩 윌슨이 가장 먼저 해결해야 했던 숙제는 바로 소재였습니다. 당시 운동복 시장은 땀 흡수가 안 되는 폴리에스터나 땀을 먹으면 축축하고 무거워지는 면 소재가 전부였기 때문입니다. 그는 여성들이 운동 중에도 쾌적함을 느끼면서 동시에 면처럼 부드러운 감촉을 원한다는 사실을 정확히 알고 있었습니다. 이를 위해 그는 일본의 섬유 기업과 손을 잡고 수개월 동안 실험실에 틀어박혀 연구를 거듭했습니다. 그렇게 탄생한 것이 룰루레몬의 심장이라고 불리는 루온이라는 원단입니다. 나일론과 라이크라를 황금 비율로 섞어 만든 이 원단은 면처럼 포근하면서도 사방으로 늘어나는 엄청난 신축성을 가졌고 땀을 빠르게 배출하는 기능까지 완벽하게 갖추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혁신은 원단에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칩 윌슨은 요가 동작을 할 때 옷이 몸을 방해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옷에 솔기가 피부에 쓸리는 것을 막기 위해 모든 봉제선을 납작하게 처리하는 기술을 도입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룰루레몬을 요가복의 명품으로 만든 결정적인 디테일이 등장합니다. 바로 가셋이라 불리는 디자인입니다. 바지의 사타구니 부분에 다이아몬드 모양의 천조각을 덧대어 다리를 넓게 벌리는 동작에서도 끼임 없이 편안하도록 만든 것입니다. 이 작은 천조각 하나가 요가 수련자들의 오랜 고민이었던 민망한 Y존 문제를 해결했고 움직임의 자유를 선물했습니다. 디자인적인 측면에서도 칩 윌슨의 감각은 탁월했습니다. 그는 여성들이 운동복을 입었을 때 단순히 편한 것을 넘어 날씬하고 예뻐 보이기를 원한다는 심리를 정확히 꿰뚫었습니다. 엉덩이 위쪽의 절개선을
V자 형태로 디자인하여 시각적으로 힙이 올라가 보이는 효과를 주었습니다. 이는 운동할 때뿐만 아니라 친구를 만나거나 장을 보러 갈 때도 입고 싶은 옷을 만드는 결과를 낳았습니다. 요가복이 냄새나는 체육관을 넘어 거리로 나오게 된 배경에는 바로 이런 심미적인 만족감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제품은 완벽했지만 칩 윌슨에게는 나이키나 아디다스처럼 TV 광고를 마구 할 돈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정반대의 전략을 선택했습니다. 바로 사람을 통한 접근이었습니다. 그는 매장 근처에서 활동하는 인기 있는 요가 강사와 피트니스 트레이너들을 찾아갔습니다. 그들에게 무료로 제품을 입혀주고 착용감에 대한 피드백을 달라고 부탁했습니다. 지역 사회에서 영향력이 있는 이들은 자연스럽게 룰루레몬에 걸어다니는 광고판이 되었습니다. 수강생들은 동경하는 선생님이 입은 옷에 관심을 가졌고 그 어떤 광고보다 강력한 구매 동기가 되었습니다. 매장 운영 방식도 남달랐습니다. 룰루레몬의 직원들은 세일즈맨이 아닌 에듀케이터라고 불렸습니다. 그들은 고객에게 물건을 팔기 위해 애쓰는 대신 최근에 어떤 운동을 하는지, 목표는 무엇인지 물으며 수다를 떨었습니다. 매장에는 지역 요가 수업 일정이 붙어 있었고 주말마다 무료 클래스가 열렸습니다. 사람들은 옷을 사지 않아도 정보를 얻고 소통하기 위해 룰루레몬 매장을 찾았습니다. 2000년대 초반 룰루레몬 매장은 단순한 의류 매장을 넘어 하나의 사회적 현상이 되었습니다. 분명 요가복을 파는 곳인데 사람들은 이곳을 자기 개발을 위한 성지처럼 여겼습니다. 룰루레몬이 요가복의 샤넬을 넘어 일종의 종교처럼 취급받게 된 진짜 비결은 제품이 아닌 그들의 독특한 기업 문화에 있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상징은 바로 빨간색 쇼핑백입니다. 보통의 브랜드라면 쇼핑백의 로고를 크게 박았겠지만 칩 윌슨은 쇼핑백 전체에 깨알 같은 문장들을 가득 채워 넣었습니다. 매일 당신을 두렵게 하는 일을 하나씩 하라거나 친구는 돈보다 중요하다는 식의 자기 개발서에나 나올 법한 문구리였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포장지가 아니라 룰루레몬이 고객들에게 전하는 일종의 복음이자 선언문이었습니다. 고객들은 이 쇼핑백을 들고 다니는 것만으로도 나는 긍정적이고 진취적이며 건강한 삶을 사는 사람이라는 메시지를 세상에 던지는 기분을 느꼈습니다. 룰루레몬은 옷을 판 것이 아니라 더 나은 내가 될 수 있다는 희망과 소속감을 판 것입니다. 이런 철학은 직원 교육에서도 적나라하게 드러났습니다. 룰루레몬의 직원들은 입사와 동시에 랜드마크 포럼이라는 고가의 자기 개발 세미나에 참석해야 했습니다. 이곳에서 그들은 자신의 인생 목표를 세우고 그것을 달성하기 위해 극한으로 몰입하는 훈련을 받았습니다. 직원들은 매장 곳곳에 자신의 목표를 적어 붙여놓았고 서로의 꿈을 응원하는 긍정적인 에너지를 뿜어냈습니다. 매장에 들어온 고객들은 활기차고 건강하며 목표 지향적인 직원들의 모습에 매료되었습니다. 직원들은 단순히 물건을 파는 점원이 아니라 고객의 삶을 긍정적으로 변화시키는 멘토의 역할을 자처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룰루레몬이 직원을 에듀케이터라고 부르는 이유입니다. 하지만 이 강력한 문화의 이면에는 창업자 칩 윌슨의 꽤나 위험하고 배타적인 철학이 깔려 있었습니다. 그는 소설가 아인랜드의 열렬한 신봉자였습니다. 아인랜드는 철저한 개인주의와 능력주의를 옹호하며 뛰어난 소수의 엘리트가 세상을 이끈다고 주장했던 인물입니다. 칩 윌슨은 룰루레몬이라는 브랜드가 평범함을 거부하고 위대함을 추구하는 선택받은 사람들을 위한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초창기 룰루레몬은 의도적으로 큰 사이즈의 옷을 만들지 않았습니다. 칩 윌슨의 기준에서 자기 관리에 실패한 비만인 사람들은 룰루레몬을 입을 자격이 없는 것처럼 여겨졌습니다. 이러한 엘리트주의적이고 배타적인 태도는 일부 사람들에게 마치 사이비 종교 집단 같다는 비판을 받기도 했지만 역설적으로 핵심 고객층인 슈퍼걸들에게는 더욱 강력한 소속감과 우월감을 심어주었습니다. 나는 아무나 입을 수 없는 옷을 입는다는 그 자부심이 룰루레몬을 지탱하는 가장 큰 무기였습니다. 결국 룰루레몬의 성공 비결은 완벽한 기능성 위에 고객의 자존감을 언접한 데에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100를 내고 레깅스를 산 것이 아니라 성공한 여성들의 커뮤니티에 들어가는 입장권을 샀던 것입니다. 견고한 팬덤을 등에 업은 룰루레몬은 2000년대 중반부터 북미 전역으로 뻗어나가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매장을 늘리고 물류 시스템을 갖추기 위해서는 막대한 자금이 필요했습니다. 칩 윌슨은 회사의 지분 일부를 매각해 자금을 확보했고 나이키나 객 같은 거대 기업들의 인수 제안은 모두 거절했습니다. 룰루레몬이 그저 그런 의류 브랜드 중 하나로 흡수되는 것을 원치 않았고 독자적인 글로벌 스포츠 제국이 될 것이라 확신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2007년 7월 드디어 룰루레몬은 미국 나스닥과 캐나다 토론토 증권거래소에 화려하게 입성합니다. 월가 전문가들은
고작 요가복을 파는 회사가 과연 주식시장에서 살아남을 수 있을지 의문을 표했지만 결과는 충격적이었습니다. 상장 첫날 주가는 공모가 대비 2배 가까이 치솟았고 시가총액은 수조 원을 넘어섰습니다. 투자자들은 룰루레몬을 단순한 섬유 회사가 아니라 애플이나 구글 같은 혁신적인 기술 기업처럼 대우했습니다. 요가 강사 출신이었던 칩 윌슨은 하루아침에 억만장자 대열에 합류했고 룰루레몬의 성공 신화는 절정에 달한 듯 보였습니다. 하지만 영광의 순간은 그리 길지 않았습니다. 상장 이듬해인 2008년 전 세계를 강타한 글로벌 금융위기가 터졌기 때문입니다. 리먼 브라더스 사태로 시작된 경기 침체는 소비 심리를 꽁꽁 얼어붙게 만들었습니다. 사람들은 지갑을 닫았고 $100가 넘는 비싼 요가복은 사치품 취급을 받았습니다. 잘 나가던 룰루레몬의 주가는 곤두박질 쳤고 회사의 가치는 순식간에 쪼그라들었습니다. 언론들은 요가복 거품이 꺼졌다며 비관적인 전망을 쏟아냈습니다. 하지만 놀랍게도 룰루레몬은 망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경쟁 브랜드들이 문을 닫는 동안 룰루레몬의 핵심 고객인 슈퍼걸들은 충성심을 잃지 않았습니다. 그녀들은 외식이나 여행 비용은 줄여도 자신의 건강과 아름다움을 위한 레깅스 구매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칩 윌슨은 위기 속에서도 품질에 대한 투자를 줄이지 않았고 오히려 공격적으로 매장을 늘려나갔습니다. 결국 경기가 회복세로 돌아서자 룰루레몬의 매출은 용수철처럼 튀어올랐고 주가는 전고점을 뚫고 고공행진을 이어갔습니다. 월가는 다시 한번 룰루레몬의 저력에 경악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칩 윌슨의 자신감은 하늘을 찔렀습니다. 자신이 만든 브랜드는 경제 위기조차 무너뜨릴 수 없다는 것이 증명되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 넘치는 자신감이 곧 독이 되어 돌아올 줄은 아무도 몰랐습니다. 상장 기업의 CEO가 된 그는 여전히 통제 불가능한 자유로운 영혼이었고 그의 입은 시한폭탄처럼 째깍거리고 있었습니다. 그는 공개적인 인터뷰에서 아동노동을 옹호하는 듯한 뉘앙스의 발언을 하거나 여성들의 건강 문제에 대해 과학적 근거 없는 주장을 펼쳐 구설수에 올랐습니다. 전문 경영인들과 이사회는 불안한 눈빛으로 창업자를 바라보기 시작했고 내부 갈등은 점점 깊어졌습니다. 게다가 2013년 3월 룰루레몬은 창사 이래 최대의 위기를 맞이했습니다. 주력 제품인 검은색 레깅스가 너무 얇게 제작되어 몸을 숙이면 속이 훤히 비친다는 불만이 폭주했기 때문입니다. 룰루레몬은 즉시 해당 제품을 전량 회수하기로 결정했는데 이는 전체 여성 바지 재고의 17%에 달하는 막대한 물량이었습니다. 수천억 원의 매출 손실이 발생했고 항상 완벽한 품질을 자랑하던 프리미엄 브랜드의 이미지에는 씻을 수 없는 오점이 남았습니다. 하지만 진짜 문제는 제품의 결함이 아니라 사태를 수습하는 과정에서 드러난 창업자 칩 윌슨의 태도였습니다. 그는 품질 문제로 예민해져 있는 소비자들에게 사과는커녕 기름을 붓는 발언을 쏟아냈습니다. 블룸버그 TV와의 인터뷰에서 그는 바지의 보풀과 비침 현상에 대해 설명하며 충격적인 주장을 펼쳤습니다. 그는 일부 여성들의 몸은 룰루레몬 바지에 적합하지 않다며 솔직히 말해 허벅지가 굵어서 서로 스치는 경우에는 바지가 견딜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이는 제품의 기술적 결함을 인정하는 대신 고객들의 체형을 탓하는 발언이었습니다. 즉, 뚱뚱한 사람은 룰루레몬을 입으면 안 된다는 식의 바디 쉐이밍으로 해석되었습니다. 이 발언은 즉각적으로 폭발적인 분노를 일으켰습니다. 룰루레몬을 종교처럼 따르던 충성 고객들마저 배신감을 느끼고 등을 돌렸으며 소셜미디어에서는 불매 운동이 들불처럼 번졌습니다. 주가는 곤두박질 쳤고 이사회는 더 이상 칩 윌슨을 방치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결국 그는 자신이 만든 회사의 이사회 의장직에서 사퇴하며 경영 일선에서 완전히 물러나게 되었습니다. 룰루레몬의 영혼이자 상징이었던 창업자가 자신의 오만함 때문에 스스로 왕좌에서 내려오게 된 것입니다. 리더십의 공백과 떨어진 브랜드 이미지를 안고 룰루레몬은 침몰하는 배처럼 보였지만 놀랍게도 이것은 새로운 도약을 위한 진통이었습니다. 전문 경영인 체제로 전환한 룰루레몬은 과거의 배타적인 문화를 버리고 완전히 새로운 전략으로 다시 태어날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칩 윌슨이 떠난 후 룰루레몬은 빠르게 무너질 것이라는 세간의 예측과 달리 전문 경영인 체제 하에서 체질 개선에 돌입했습니다. 새로운 경영진이 가장 먼저 착수한 일은 창업자가 심어놓은 독단적이고 배타적인 문화를 뜯어고치는 것이었습니다. 그들은 칩 윌슨이 그토록 싫어했던 다양성을 브랜드의 새로운 핵심 가치로 내세웠습니다. 과거에는 매장 구석에 숨겨져 있거나 아예 생산조차 하지 않았던 큰 사이즈의 옷들이 매장 전면에 배치되었습니다.
광고 모델 역시 백인 마른 여성 일변도에서 벗어나 다양한 인종과 체형을 가진 모델들을 기용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는 룰루레몬이 특정 계층만의 전유물이 아니라 땀 흘리는 모든 사람을 위한 브랜드라는 메시지를 시장에 강력하게 전달했습니다. 가장 놀라운 반전은 남성복 시장에서의 성공이었습니다. 그동안 룰루레몬은 남성들에게 그저 여자친구나 아내를 따라가는 매장에 불과했습니다. 하지만 경영진은 남성들 역시 꽉 끼는 정장 바지나 청바지 대신 편안하면서도 회사에 입고 갈 수 있는 바지를 원한다는 사실을 간파했습니다. 그렇게 출시된 남성용 바지는 입었을 때 중요 부위가 눌리지 않고 편안하다는 입소문을 타면서 데이트를 쳤습니다. 실리콘밸리의 개발자들과 월스트리트의 금융인들이 딱딱한 정장 대신 룰루레몬 바지를 입고 출근하기 시작하면서 룰루레몬은 여성복 브랜드를 넘어 남녀노소 모두가 입는 라이프스타일 브랜드로 확장되었습니다. 이 시기 전 세계 패션 트렌드 역시 룰루레몬에게 유리하게 작용했습니다. 운동복과 일상복의 경계가 허물어지는 애슬레저 룩이 일시적인 유행을 넘어 하나의 표준으로 자리 잡았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이제 청바지보다 레깅스를 더 많이 구매하기 시작했고 명품 브랜드들조차 룰루레몬을 따라 기능성 의류를 내놓기 바빴습니다. 하지만 원조의 아성을 넘을 수는 없었습니다. 룰루레몬은 단순한 의류 판매를 넘어 요가 매트와 폼롤러 같은 홈 트레이닝 장비로 영역을 넓혔고 고객들의 데이터를 수집해 개인화된 쇼핑 경험을 제공하는 디지털 역량 강화에도 막대한 투자를 쏟아부었습니다. 창업자가 떠난 이후 회사는 오히려 더 체계적이고 안정적으로 성장했습니다. 주가는 과거의 전고점을 훌쩍 뛰어넘어 수직 상승했고 시가총액은 아디다스를 위협할 수준까지 커졌습니다. 한때 칩 윌슨이라는 천재의 감각에 의존했던 룰루레몬은 이제 시스템으로 움직이는 거대한 글로벌 기업으로 완벽하게 진화했습니다. 과거의 투명바지 스캔들은 뼈아픈 실책이었지만 결과적으로는 회사가 한 단계 더 성숙해지는 예방주사가 되었습니다. 이제 룰루레몬은 단순한 옷가게가 아니라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파는 웰니스 기업으로서의 새로운 비전을 향해 달려가고 있었습니다. 2020년 전 세계를 강타한 팬데믹은 수많은 패션 기업들을 파산으로 내몰았지만 룰루레몬에게는 역사상 가장 강력한 로켓 엔진이 되어주었습니다. 재택근무가 일상화되면서 사람들은 꽉 끼는 정장과 불편한 청바지를 벗어던지고 하루 종일 입어도 편안한 레깅스를 유니폼처럼 입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이 시기 룰루레몬의 매출은 그야말로 폭발했습니다. 매장이 문을 닫았음에도 온라인 판매가 급증하면서 시가총액은 한때 50조 원을 돌파했습니다. 이는 스포츠웨어의 절대 강자였던 아디다스를 제치고 나이키의 유일한 대항마로 자리 잡는 역사적인 순간이었습니다. 자신감이 하늘을 찌르던 경영진은 여기서 멈추지 않고 더 거대한 야망을 드러냈습니다. 그들은 단순히 옷을 파는 것을 넘어 고객들의 라이프 스타일 전체를 지배하겠다는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 일환으로 2020년 홈 트레이닝 스타트업인 미러를 무려 6천억 원이 넘는 돈을 주고 인수했습니다. 미러는 평소에는 평범한 전신 거울처럼 보이지만 전원을 켜면 거울 화면 속에 강사가 나타나 실시간으로 운동을 가르쳐주는 기기였습니다. 거울 속에 강사가 나타나 운동을 가르쳐주는 이 기기는 비대면 시대의 완벽한 아이템처럼 보였습니다. 또한 브랜드 최초로 여성 전용 러닝화를 출시하며 나이키가 독점하던 신발 시장에도 도전장을 내밀었습니다. 머리부터 발끝까지 그리고 운동하는 공간까지 모두 룰루레몬으로 채우겠다는 전략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거침없는 확장은 훗날 룰루레몬에게 독이 든 성배가 되었습니다. 팬데믹이라는 특수한 상황이 만들어낸 거품 섞인 성장을 자신들의 실력으로 착각한 것입니다. 영원할 것 같았던 비대면 운동 열풍이 서서히 식어가고 있었지만 그들은 브레이크 없는 자동차처럼 위험한 질주를 계속하고 있었습니다. 팬데믹 파티가 끝나자 룰루레몬에게 감당하기 힘든 청구서가 날아들기 시작했습니다. 가장 뼈아픈 실책은 바로 스마트 피트니스 거울인 미러의 실패였습니다. 기기 가격만 200만 원에 달했고 매달 별도의 구독료까지 내야 하는 고가였지만 코로나가 끝나고 사람들이 다시 헬스장으로 돌아가자 이 비싼 거울은 순식간에 집안의 애물단지로 전락했습니다. 결국 룰루레몬은 미러 사업부의 가치를 사실상 0원으로 평가하며 인수 금액 대부분을 손실로 처리해야 했습니다. 이는 단순한 투자 실패를 넘어 경영진의 판단력에 대한 시장의 신뢰를 무너뜨리는 결정적인 계기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더 큰 문제는 밖에서 몰려오고 있는 강력한 경쟁자들입니다. 헐리우드 스타들을 앞세운 알로 요가는 룰루레몬보다 훨씬 젊고 힙한 브랜드 이미지를 선점하며 20대 고객들을 쓸어담고 있고 남성 시장에서는 뷰오리가 무서운 속도로 치고 올라오고 있습니다. 뷰오리는
운동복 같지 않은 편안한 디자인을 무기로 룰루레몬이 꽉 잡고 있던 충성스러운 남성 고객들을 빠르게 뺏어오고 있습니다. 시장 아래쪽에서는 코스트코나 아마존 같은 유통 공룡들이 숨통을 조여오고 있습니다. 이들은 룰루레몬과 원단 품질은 거의 비슷하면서 가격은 10분의 1 수준인 2만 원짜리 레깅스를 쏟아내고 있습니다. 소비자들은 이제 굳이 작은 로고 하나 때문에 10배가 넘는 돈을 써야 하는지 의문을 갖기 시작했습니다. 설상가상으로 최근 야심차게 내놓은 신제품인 브리즈 스루 레깅스마저 입었을 때 핏이 이상하다는 혹평을 받으며 출시 3주 만에 전량 판매가 중단되는 굴욕을 겪었습니다. 디자인 혁신은 멈췄고 가격 경쟁력은 잃어버린 상황입니다. 이런 악재들이 겹치면서 2025년 들어 룰루레몬의 주가는 반토막이 났고 시가총액 수십조 원이 증발해버렸습니다. 한때 요가복의 샤넬이라 불리며 종교가 되었던 브랜드 룰루레몬. 하지만 영원한 왕좌는 없습니다. 과거 그들이 낡고 지루한 나이키를 밀어내고 그 자리를 차지했듯이 이제는 그들이 누군가에게 밀려날 차례가 된 것일지도 모릅니다. 과연 룰루레몬은 이 위기를 딛고 다시 한번 슈퍼걸들의 선택을 받을 수 있을까요? 아니면 이대로 화려했던 전성기를 뒤로하고 그저 그런 평범한 옷가게로 남게 될까요? 지금 룰루레몬은 그 운명을 가를 가장 위태로운 절벽 끝에 서 있습니다.